한국부동산원이 월별 시세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는 1.37% 하락해 10월보다 하락폭이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 하락폭은 1.34%로 국제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의 하락폭 1.39%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보면 서울에서 월간 2.06%가 떨어져 부동산원 조사 이래인 1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낙폭 1.73%도 넘어섰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달 각각 2.02%, 2.49% 떨어져 월간 최대 낙폭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전셋값도 하락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마이너스 2.89%, 수도권 마이너스 3.21%, 전국 마이너스 2.36%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시세 역시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말 이후 2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마이너스 0.98%, 도봉구도 마이너스 0.93%로 불과 일주일 만에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영끌족들이 마지막으로 대거 몰렸던 노도강 지역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가 전부 반영되진 않은 예측이라서 실제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IMF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의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했고 앞으로 오랫동안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4분기 한국의 집값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약 18% 올랐습니다. IMF는 이 현상을 두고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한마디로 거품이 끼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fter having risen over the past decade and during the pandemic, housing prices in many countries across the region now appear misaligned, with significant downside risk. IMF는 작년 4분기와 1년이 지난 올해 4분기의 집값 상승률을 예측해 봤더니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2019년 4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 작년 말과 비교해 오른 폭이 2019년 말 기준 그 1년 전에 비해 오른 폭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에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다고 분석한 것인데 여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전부 반영돼 있지는 않아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는 이른바 영끌족에게는 섬뜩한 경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물가 오름세, 이걸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여파는 어느 한 나라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예. 이 얘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우리 서울 시내의 이 분양 대단지인데다가 또 시기가 시기만큼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 관심이 큽니다. 예, 지난 시간에 좀 경쟁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1순위 청약에서 3.7대 1을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좀 흥행 선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예. 이번엔 청약 당첨 가점이 나왔는데요.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이 당첨 점수도 기존보다 많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예.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보유 기간 등을 따져서 계산을 합니다. 이번 당첨 가점 최고점은 77점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당첨 최저점, 즉 커트라인인데요.
20점에 불과합니다. 예. 소형 평수인 49제곱미터형에서 나왔습니다. 16개형 가운데 13개형은 평균 가점이 50점을 넘겼지만 소형 평수 일부는 37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 기존 분양 아파트들과 비교해보면 당첨 점수 차이가 정말 큰 건데요. 작년만 해도 서울에서 분양한 13개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이 62.6점이었습니다. 예, 작년만 해도 이 점수를 대체 어떻게 얻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 청약 당첨자들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계약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예. 이 청약이란 게 사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데 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만큼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 가격 하락폭이 1.37%로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만 보면 하락세는 더 가파릅니다. 전달보다 2.06%가 떨어졌는데 2003년 부동산원 조사를 시작한 지 1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내년엔 과연 좀 나아지겠느냐, 그 서울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는 그래도 좀 힘을 쓰지 않겠느냐. 결국 이들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들이 얼마나 개혁에 나설지 일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률이 저조하면 다시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사정이 안 좋으면 그야말로 미분양이 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더욱 냉각될 겁니다. 예, 계속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계속 긴축을 유지할 것 같고 금리도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주택담보대출 그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또 올라서 어제 처음으로 4%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그가 4.34%인데요. 2년 10개월 전 코픽스가 발표된 이래 2달째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에 적용이 되면 7% 후반대입니다. 예. 지난달 한국 아파트 입주율이 또 66%에 그쳤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입주가 미뤄지는 이유로는 이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가 가장 많았고 또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순이었습니다. 매매든 이 전월세 거래든 원활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쌓인 전세 매물은 1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한 달 새에 10,000건이나 증가를 한 건데요. 대신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전보다 2.3% 줄었습니다. 집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일단 그 전세 매물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금조차 세입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크잖아요. 대부분 전세금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이자도 계속 올라서 또 7% 선까지 올랐으니까 이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는 겁니다. 예. 역시나 전세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규제를 계속 푼다고도 하고 이달 들어서 풀렸는데 좀 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금리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책 효과가 미미한 거겠죠. 예. 결국 정부가 요 며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과 대출 규제까지 풀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취지라고 하지만 이게 또 지난 시절 과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됐던 다주택자 양산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